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땡방뉴스의 최한욱입니다. 오늘 예정 시간보다 좀 늦었네요. 한 2, 3분 정도 늦었습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갖고 오전에 볼일을 보고 좀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은 제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권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이 제때 시작하지 않는 이런 일도 좀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지금 정세가 날로 점입 가경입니다. 오늘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정상회담 비밀 접촉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이런 엄포를 놨네요. 음성 파일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는 구걸한 적 없다, 돈봉투 사실 무근이다, 북한에서 뭔가 이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북한 쪽 생각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아무튼 녹음 파일이 있는 건 이제 확인이 됐어요. 북한이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뭐 한나라당에서는 뭐 공개할 테면 해라, 자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대요. 뭐 자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나 보네요. 공개가 이런 분위기라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 이명박 대통령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지난주에 땡방뉴스도 정상회담 비밀 접촉, 이른바 돈봉투 로비 중심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2탄입니다. 이 사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발전을 할지, 돈봉투 로비 사건과 향후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땡방뉴스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도 또 자료화면이 있네요. 현충일이 있었죠, 이번주에. 현충일날 대통령께서 현충일 기념식에 참여를 하셨는데, 저도 TV로 행사를 좀 봤는데, 뭐 60, 7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방공 무슨 걸기대회를 하는 듯한 무슨 자료화면까지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던데, 이명박 대통령 현충일 기념식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이야기 자료화면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땡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60년 만에 두 형제가 재회하는 이런 장면이네요. 현충원 가서는 상석을 안 밟으셨네요. 그동안 아주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좀 조심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석을 묘비를 쓰다듬는 장면이네요. 마지막에 한 문구가 나왔죠. 이게 또 화제입니다. 이게 또 화제예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충일 기념식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셨네요. 그걸 아마 이제 마지막에 요 자료 화면에 활용을 했는데, 뭐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통령의 국어 실력, 예전에도 이 맞춤법 문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글을 남기셨는데, 맞춤법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단어들이 상당히 쉽습니다. 최후, 한구, 찾을 때, 우리, 최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라면은 초등학교 뭐 1학년 정도면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문장이고요. 찾을 때, 요거 좀 힘들 수 있었어요. 찾을 때, 요 단어는 또 뭐 일반인들이 힘들지 않은데요. 대통령께서 원체 고어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맞춤법 잘 보면은 치읓받침 같기도 해요. 찾다 할 때 지읒받침이죠. 근데 원문을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저기 치읓받침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아무튼 뭐 이런 거야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맞춤법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장 자체, 문법에 지금 문제가 됐네요. 최후의 한국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예, 우리 애가 지금 6살인데요. 예, 둘째는 지금 뭐 아직 나온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말을 할 때는 아닌데, 예, 우리 애도 말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최후의 한국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최후의 한국까지 찾을 때까지. 예, 여기는 뭐 그래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요거는 완전히 어법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자기가 들어가니까요. 자기한테 자기가 권유하진 않잖아요. 예, 모두가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쓰든지, 그죠? 예, 우리는 최선을, 그러니까 자기도 포함된 거잖아요. 우리는이라는 건 자기한테 그러진 않잖아요. 한우가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 자신한테 한우가 최선을 다하자. 예, 이게 이제 정상적 어법이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런 국어 파괴 행위를 하시면은 국민들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 뭐 수천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 예, 어린이 기자단 한테 뭔가 모범이 되시려면은 이거 좀, 예, 우리말 실력 이거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아무튼, 예, 지금 뭐 제가 국어 실력을 탓하자고 지금 뭐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전충일 기념식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아주 중대한 시점의 기념식이 있었죠. 예, 뭐 북한에서는 지금 뭐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 예, 천안함 우리가 하지 않았다. 뭐 이제 돈봉투 로비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현충원 뭐 대통령께서 사과를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천안함 장병들의 노고를, 그죠, 한을 풀어야죠. 북한이 했다면 뭐 사과 받고 끝날 일 아닌데, 만약에 북한이 했다라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뭐 사과까지 한번 받아보시겠다고 돈봉투까지 들고 가셨는데, 북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충일 기념식에는 뭔가 이 단호한 의지 표명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런 중대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좀 강력한 어떤 기념사과가 나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데 이게 뭐 북한의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도 아니고, 최후의 한국까지 찾을 때까지, 지금 뭐, 희생 장병들의 시신을 찾는 일 쪽으로 이제 관심이 바뀌셨네요. 뭐 시신도 꼭 찾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중대 관심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 관심사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런 형국인데, 사과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시신을 찾겠다. 갑자기 이쪽으로 입장이 바뀌셨어요. 뭐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기념사 내용도요, 이번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 뭐 특히 이제 보수적인 이런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하셨겠죠.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길을 빠져나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뭐 진지하게 돈봉투를 뭐 계속 가시겠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강력한, 그죠? 대응, 뭐 이런 발언이 나왔어야 돼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대통령이라면은 뭐 북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했다라는 전제에서,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뭐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북한이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런 북한의 이런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 어떤 형태로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뭐 최소 요 정도 메시지는 나가는 게 상식이죠. 근데 이제 북한한테 거의 뭐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이런 인상의 뉘앙스의 현충일 기념사를 하셨는데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그 호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죠?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는지, 쥐꼬리 내려봐야 뭐 표도 안 나겠지만은,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셨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럴 만한 상황이죠, 지금. 제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드디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 내용
뭐 기대가 돼요.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황당하게 만들었는데, 이 녹취록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있으니까 뭐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겠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뭐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공개할 테면 해라. 뭐 이런 투로 대변인이, 한나라당 대변인이 대통령님 속도 모르고 당청 갈등인가요? 한나라당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포기한 겁니까? 어차피 이대로 가서는 뭐 정권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 이제 선을 긋고 조기 대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무튼 뭐 한나라당에서는 뭐 이따라면 공개해라. 뭐 이런 투로 얘기했고, 통일부에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라면 북한에서도 공개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뭐 6.15 좀 있으면 6.15 11주년인데 6.15 기념으로 북한에서 이거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을까. 이거 뭐 지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봐서는 뭐 공개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녹취록에 또 어떤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터진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대통령 임기 채우기가 좀 어려운 형국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갑자기 왜 북한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건지, 요 얘기 오늘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좀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뭐 폭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전반 정황을 지금 검토를 좀 해봐야 이게 앞으로 어떤 사태로 갈지 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는 건 카터 방북건부터 거슬러 올라가야죠. 카터 방북 때 카터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지 않겠는가, 뭐 제가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 만났어요. 두 번이나 이제 바람을 맞은 거죠.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미국 대통령이 이거 뭐 두 번이나 바람 맞는 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참 체면이 구겨지는 이런 일이었는데, 아무튼 뭐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친서가 전달이 됐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제 어디서든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용의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한 거죠. 북한 측에서 정상회담을 하자 공식 제안을 한 거고, 뭐 뒤에 밝혀진 일이지만은 4월 초에 한국 측에서 비밀 접촉을 제안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테니 정상회담 비밀 접촉을 갖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북이 4월부터 5월달에 이제 5월 9일이었죠. 5월 9일날 이제 비밀 접촉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비밀 접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으니 이건 뭐 사실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게 맞는 상황이죠. 상식적이라면, 그죠? 맞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비밀 접촉을 하자라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비밀 접촉을 하자라고 4월달에 제의를 했고, 그럼 5월달에 이제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었고, 카터를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먼저 비밀 접촉을 하기 전에 정상회담을 공개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남쪽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비밀 접촉을 했고, 북한에서도 그래 언제든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9일날 비밀 접촉이 진행이 됐고, 한국 정부 쪽에서도 5월 10일날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할 거다, 이런 보도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건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합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게 뭐 상식적 수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알려지긴 했지만 5월 9일날 비밀 접촉에서 뭐 느닷없는 소리를 했죠. 한국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밀 접촉을 해놓고, 그걸 믿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래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좀 씁쓸한 상황이 된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상회담은커녕 완전 폭로전으로 가고 있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면도 좀 손상이 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북한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아니 막상 이게 비밀 접촉을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뭐 사과가 남쪽에서 보면 사과인데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닌 절충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뭐 네티즌들이 사과배까지 뭐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했던데,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사과배가 있나 그랬더니 중국 연변 쪽에 사과배가 나온대요, 진짜. 그래서 이 배를 달라고 그런 건지, 사과배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사과배 치면은요 중국 연변 쪽에 우리 조선족들이 사과배를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를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러지 않았겠죠. 북한에도 사과배가 나오는 줄 알고 무슨 절충안을 만들어 달라, 뭐 돈 봉투를 가져가지고 제발 유감이라도 표명해 달라,
정상회담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북한이 황당한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무슨 저 5대수요 5대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보자. 그죠? 예. 영화 올드보이에. 그러니까 제가 왜 사기로 그때그때 모면으로 미봉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명박 대통령이야. 지금 청와대 뭐 그죠? 정부 관료들 이게 아주 팽배한 것 같아요. 국가 대 국가가 만나가지고 비공식적이라고 할지라도 중대한 외교적 현안을 논의하는데, 그죠? 천안함 사과, 이거 천안함 연평도 거론 안 하겠다 해가지고 비밀 접촉에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일단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 유인을 한 겁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 유인을 하고 막상 만나니까 천안함 연평도 어떻게 사과 비스무리한 거라도 좀 해달라. 뜬금없는 소리라고. 이게 뭐 이제 그걸 넘어서서 돈봉투 이게 무슨 여기가 지금 뭐 룸사롱입니까? 북한 검찰청 그죠? 검찰청 골목에 무슨 룸사롱에서 할 짓을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만나가지고 이거를 어디 외교석상에서 돈봉투 들고 가는 건 참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아무튼 아무튼 뭐 돈봉투까지 들고 가가지고 그죠? 뭐 꼬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당혹스러운 거죠. 아무튼 회담이 결렬이 돼버린 겁니다. 결렬이 되니까 바로 이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겠죠. 유럽에 있으셨는데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아마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려다가 창피하고 그러니까 뭐 느닷없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정상회담 성사 거부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비밀 접촉이 실패가 됐었더라도 지금 아까 뭐 대통령께서도 뭐 천춘일 기념사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평화의 번영의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여지를 열어두려면은 그런 식의 공개 제안을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아직 뭐 정상회담은 뭐 심중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언급하면 끝났을 문제를 베를린 가가지고 뭐 무슨 핵포기를 하고 와라 뭐 천안함 사과가 최소한의 기준이다. 천안함 얘기 안 꺼낸다고 해놓고 뒤로는 거기 가가지고 천안함 사과가 최소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북한에서도 일단 감정이 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뒤통수 맞은 꼴 아닙니까? 뭐 뒤에 가서는 사과 비스무리한 거라도 해달라. 천안함 문제 거론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는 뭐 끝까지 난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북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뭐 또 공개를 해버렸어요. 비밀 접촉을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북한이 이거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작용이 오는 거죠. 이거 봐라. 그래,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거다. 그러니 북한에서 지금 이제 어쨌건 대화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 비밀 접촉이 실패를 했으니까, 야, 이명박 정부하고는 이게 대화로 될 상황이 아니구나. 근데 어쨌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은 열어야 되겠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려면 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뭐 남북관계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북미관계는 뭐 평화협정은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강성대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강대국인데,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강대국인데, 뭐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고, 그죠? 자기 나라 반쪽은 분단이 돼 있고, 이러면 강대국이 좀 웃기잖아요. 분단된 강대국, 이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미국하고 좀 관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는 2012년 전까지 한반도 정세를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든 뭐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하고도 뭐 육자회담을 하고, 4월 달에 이렇게 다 합의를 했는데, 이게 뭐 안 될 판이 되니, 뭔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안 되면 방법은 하나죠. 말로 안 되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말보다 뭐 주먹이 앞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대화로 해봐서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뭔가 물리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죠. 뭐 핵실험을 하던 미사일을 쏘건, 뭐 그게 뭐 북한이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 아닙니까? 뭐 다 알잖아요. 이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뭐 대화를 하다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핵실험하고, 또 좀 그러니까 또 미국이 또 나왔다가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미사일 쏘고,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서해에서 한판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그죠, 레버리지, 이른바 지렛대라고 하죠. 대화의 지렛대로 활용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리력을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수순상 대화 공정이 이제 파기 불가능한 조건에서 북한이 이제 물리적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베를린 선언으로 조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시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바로 5월 19일이었습니다. 5월 20일이었죠. 중국을 느닷없이 방문을 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하다고 봐요. 북한이 현재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중대 시점에
예, 특히 이제 물리적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시점에 중국 방문을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 그러면은 뭔가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러 갔다라는 게 뭐 빤히 보인다라는 거죠. 빤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건데 북한도 양해를 해달라. 중국도 양해를 해달라. 예. 그런데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미사일을 쏠 때 중국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2009년도에 그랬죠.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불쾌했죠. 2009년도 5월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뭐 24시간 전인가 통보를 했어요. 예, 우리 핵실험 한다. 예, 상의도 아닙니다. 통보였죠. 그냥 우리 하니까 그냥 해라. 봐라. 뭐 이런 정도에서 북한이 중국이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때 유엔 제재에 막 동참을 하고 예, 중국에다가 뭐 예, 경고를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긴장 고조시키지 말라. 뭐 이런 경고도 하면서 또 북중 관계가 조금 좀 냉각되는 이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핵실험 정도만 해도 뭐 굳이 중국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 지도부, 이번에 보면은 뭐 시진핑 부주석, 차세대 내년이면 이제 주석이 되죠. 그 다음에 후진타오 주석은 물론 장쩌민 주석,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저우까지, 중국 남단까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양저우에 장쩌민 주석이 지금 예, 양저우에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쩌민 주석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혀지지는 않는데, 양저우에 갔다라면 만났을 가능성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중국 지금 공산당의 최고 원로죠. 예, 최고 원로 중에 한 명인데, 예. 그럼 만약에 장쩌민 주석, 과거, 미래, 현재 권력을 모두 만나고 온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가 중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중국 공산당과 매우 중대한 문제를 좀 협의한 거 아니냐. 예, 그게 또 한반도 정세와 상당히 지금 그죠? 그 아주 그 한반도 정세와 아주 밀접한 예, 향후 이 전도를 좌우하는 이런 중대 문제를 협의하고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후진타오 주석이 5월 25일이었죠. 정상회담이 끝나고 환영 연회가 열렸는데, 만찬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상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를 했어요. 예, 합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고위급 내왕을 강화하고, 고위급 이런 정상외교죠. 예. 최고위급, 고위급. 예. 최고위급이 이제 정상외교로 간다면 고위급 내왕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부단히 심화시킬 때 대하여. 예. 이게 첫 번째 의제로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전략적 의사소통. 예. 저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전략 문제를 협의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번 아마 정상회담도 이 전략 문제에 대한 협의. 그러니까 중점이 아니었나. 뭐 언론 보도로는 뭐 후계 승인, 뭐 이른바 후계 승인. 예, 우리가 미국 가서 승인 받으니까 이제 뭐 북한도 승인 받는 건 줄 알고, 예, 후계 승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경제 지원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갔다. 뭐 북핵 문제를 협의하러 갔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후계 승인,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뭐 승인을 하고 말고 이런 서로 그런 사이가 아니죠. 뭐 제가 뭐 핵실험하는데도 뭐 마음대로 하는데, 좀 자기 나라 후계자 문제를 뭐 북한이 가지고 승인을 받겠습니까? 예, 그런 걸 봐도 말이 안 되고, 이미 중국 쪽에서 작년 북한 조선노동당 60돌 창건 60돌 행사 때 북한 대표단, 중국 대표단이 가가지고 김정은 부위원장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오보가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김정은 대장이 가는 건 줄 알고 오보를 냈다가 좀 오보로 판명이 됐는데, 예, 이미 김정은 부위원장을 초청을 할 만큼 후계자로서의 그런 존중, 뭐 중국이 작년도 입장 표명을 다 하는 상황이고, 뭐 이런 마당에 뭐 이제 와가지고 뭘 또 뭐 승인을 받으러 갑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제 지원, 경제 지원 문제 뭐 당연히 있겠죠. 근데 지원이 아니라, 그럼 뭐 두 번째 문장에 후진타오 주석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과 국가 건설에 관한 경험을 교류하고,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 협조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교류지 이게 무슨 지원이 아니에요, 그죠? 중국 쪽에서는 뭐 중국 쪽에서 내놓는 것도 있겠죠. 뭐 돈도 투자도 하고, 뭐 100억 불인가 1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할 거다, 이런 발표가 올 연초에 있었는데, 뭐 이런 뭐 투자 지원이랄지 뭐 이런 거 좀 하겠죠. 근데 뭐 북한에서 중국에 줄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과학 기술, 뭐 작년에 보면 핵융합, CNC, 그죠? 탄도미사일 기술이 중국보다 북한이 더 앞서 있다라는 전문가들 평가가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주체철, 뭐 또 뭡니까, 비난론, 뭐 중국도 석회석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뭐 비난론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뭐 북한이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첨단을, 이른바 북한에서 표현한 대로 첨단을 돌파한 영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국도 좀
그죠?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핵융합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앞으로 적어도 30년 안에 상용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서방 측 그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뭐 저는 제가 볼 때 30년까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한 10여 년 안에 핵융합 기술 이거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되면 뭐 이거는 그죠? 제3차 저는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제3차 산업혁명이 온다. 1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기계화 혁명이었죠. 2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혁명, IT 혁명, 정보화 혁명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핵혁명이다. 핵융합으로 이제 에너지 문제, 인류가 에너지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이건 뭐 그야말로 고도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로부터 해방이 돼서 인류가 정말 지속 가능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핵융합 이거는 상당히 파장이 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도 관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교류하는 뭐 이런 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문화, 교육, 체육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시킬 때 대해서 그리고 요게 포인트입니다.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한 중요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보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견해 일치를 했다라고 후진타오 주석이 연설을 했어요.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의사소통이 저는 키워드가 아니냐. 중국 공산당의 전략 문제, 조선노동당의 전략 문제와 서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보조를 유지한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다 이렇게 봅니다. 전략이 뭐냐? 이러면은 중국 공산당하고 조선노동당 규약을 좀 봐야죠. 규약에 이런 사회주의 정당들은 규약의 전략이 나옵니다. 당규, 당원. 뭐 남쪽도 그러죠. 뭐 우리가 복지국가냐, 만약 뭐 진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 있잖아요. 야권에서 어느 정당으로 하냐. 이게 이제 그 당의 전략인 거죠. 우리는 민주노동당 하면 진보적 민주주의를 한다. 이게 이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정희 대표가 유시민 뭐 아마 다음 주 방송쯤에 제가 요 얘기 좀 할 겁니다. 유시민 대표한테 흥미로운 제안을 했죠. 6.15를 이행하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 뭐 노래 가사도 아니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가정생활도 그래요. 결혼하는데 뭐 여자 과거 따지고 남자 과거 묻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처한테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요. 옛날 얘기는 이제 서로 하지 말자. 저희 처도 뭐 참 나름 연예인이었고 저도 또 나름 연예인이어가지고 서로 과거를 따지면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대하고 통합한다 이러면 과거를 묻질 말아야 돼요. 근데 과거 묻는 분들이 자꾸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깨져요. 백발백중 깨집니다. 그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면 안 돼요. 꼭 평소에 잘 지내다가 부부싸움 하면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제 그 말빨이 좀 세죠. 저도 부부싸움 하면은 제가 말빨이 좀 센 편인데도 저희 처한테 맨날 밀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날 밀리면은 이제 거기서 승부수를 던지죠. 남자분들이. 꼭 옛날 얘기를 꺼내요. 뭐. 너 옛날에 뭐 이랬잖아. 그러면 이제 그 부부싸움은 일파만파 커지는 겁니다. 이제 수습이 안 돼요.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혼도장 찍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묻지를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물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전략인 거죠. 거기서 이제 신자유주의 반대 6.15 공동선언 이행.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의, 그죠, 전략적 방향인 거죠. 이게 이제 민주노동당의 전략인 겁니다. 조선노동당에도 이제 그런 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자주화한다. 뭐 이렇게 작년에 당규를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노동당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전략도 유사합니다. 일단 중국도 분단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초보적으로 잘 사는, 당면에서는 초보적으로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 뭐 소강사회라고 그럽니다. 북한의 이제 강성대국과 유사한 개념이죠. 소강대국을 건설하고, 전국적으로는 온 세계를 공산화하는 거죠. 이건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 뭐 모택동 정당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이제 전략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협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 좀 드리면은. 그럼 이제 세계 문제, 첫 번째 문제, 분단 문제. 중국이랑 북한이랑 이제 분단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분단 문제가 뭐 내부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둘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미 전략 문제, 이걸 협의한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자국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뭐 경제 문제가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교류 협력 강화하는 거.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북한은 세계 자주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은 이제 공산화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쉽게 표현하면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전략들을 아마 협의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 정상회담이 뭐 세 차례 하긴 했지만은 가장 비중이 있고 아주 중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이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 측에서도 보면은요, 북한 측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6월 6일 날 현충일 날이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81년도 열린 다음에 30년 만에 지금 처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제가 뭐였냐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성과에 대한 보고 및 평가 토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중 하나를 의제로 30년 만에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번 방중에서 논의되는 게 30년 만에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 만큼 중요한 의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방중을 했고 2번이나. 근데 이번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만 봐도 지금 이번 방중에 갖는 의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흥미로운 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귀국을 하는데 국경까지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국경까지 다 마중을 나갔습니다. 환영을 나갔어요. 김정은 부위원장까지 해가지고 다 환영을 나갔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매우 중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영 음악회가 열렸어요. 북한 내무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청 비슷한 데인데 내무군이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내무군이 환영 음악회를 열었어요. 예술 공연을. 그리고 정치국 확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마치 무슨 개선 장군이 환영식을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죠? 개선 장군이 귀국을 하는 듯한. 환영 연회를 열고 환영식을 하고, 그죠? 환영단이 고위급 인사들이 다 바쁠 텐데, 그죠? 국경까지 다 나가가지고 평양에서 환영 대회를 한 것도 아니고, 국경까지 다 영접을 나가가지고 환영식을 하고, 그리고 정치국 확대회까지 열렸다. 이번 저는 방중이 갖는 비중과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이 확대국 정치국 확대회의 내용들이 공개가 좀 됐는데요. 중국 방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중간에, 그러니까 북중 친선이죠. 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화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혈맹으로 가겠다. 이런 게 있고요. 강성대국 건설 위협을 힘있게 추동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동북아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위협, 인류의 자주 위협을 보다 확신성 있게 진전시키는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 획기적 사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하죠. 동북아와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한다. 그 다음에 인류의 자주 위협,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북한의 세계 자주화 전략, 이런 것과 좀 관련돼 있는 중대 문제들을 협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육자회담의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장애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利益에 부합된다라고 인정했다. 요거와 관련해서 후진타오 주석은 견해일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 육자회담 재개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이거야 일반론적으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초점 뭐냐면은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한다. 저는 요거가 초점이라고 봐요. 자, 지금 육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장애 요소가 뭡니까? 제 퀴즈. 퀴즈입니다. 퀴즈. 뭘까요? 써주세요, 빨리. 장애적 요소. 뭐가 장애입니까? 지금 육자회담이 안 되는. 제가 저기 잠시 물 한잔 하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쉬운 퀴즈인데요. 선물 뭘 드릴까요? 문화상품권. 제작진이 준비할 겁니다. 몰라요, 저는 제가 책임 안 지니까. 문화상품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땡방뉴스 애청자분들의 수준으로 이걸 못 맞히시면 안 되죠. 그동안 제가 방송한 게 민망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가볍게 맞춰주셔야죠.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미국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중국하고도 합의가 됐는데, 그죠? 한 분이 지금 목리를 부리는 거죠.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안 하면 난 정상회담 못 하겠다. 이러는 분이 한 분 있죠. 이쯤 얘기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항하시는 거예요? 도파민님, 상품권 드립니다. 요술비다님 잠시 늦었습니다. 잠시 늦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누군지 뻔히 나오잖아요, 답이. 그럼 장애적 요소예요, 이분이. 근데 제거를 해야 된대요, 제거를. 이거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이게 좀 저는 포인트 아니냐. 자, 그러고 나서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날 귀국을 했죠. 27일날 귀국을 했나요?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자마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예, 이게 아주 논란이 됐죠. 그죠?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 예, 이건 뭐 대화 안 한다는 거. 정상회담 우리도 안 한다. 예,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대화 안 한다.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 임기는 2013년까지인데 그 2013년까지 대화를 안 한다. 이러면 북한이 강성대국을 포기하는 건가요? 그죠? 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종을 안 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남북관계를 이제 풀어나간다는 뜻입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거적적인 전면 공세에 진입하겠다. 이건 뭐 많이 했던 얘기니까. 예, 그죠?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해요. 남쪽에서 민주화의 폭풍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거저쪽 전면 공세라는데, 뭐, 북한이 남쪽에 민주화의 폭풍을 남쪽에 어떻게 일으키나요? 북한이. 뭐, 5.18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뭐, 5.18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뭐 일부 있던데, 뭐,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민주화의 폭풍은 남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남쪽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뭐, 북한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행동 조치들을 취하게 될 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대화를 안 한다. 대통령하고 정부는 대화를 안 하겠다. 예. 그런데 남쪽에서 민주화 폭풍이 일 거다. 민주화 폭풍을 일게 하기 위한 실제 조치를 취할 거다. 실제적인 행동 조치.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다 삐라 뿌리나요? 돈 뿌리나요? 저기 풍선에다 넣어가지고? 예. 아니면 한국 인권법을 통과시킵니까? 북한에서? 예,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네요. 근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건가요? 자, 이게 바로 이 폭로전의 답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죠? 왜 안 넘어갑니까, 제가? 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예, 갑자기 안 넘어가.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바로, 6월 1일. 바로 다음 날이죠? 예, 6월 1일 날, 자,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천안함 폭로를 했어요.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 행동 조치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천안함 폭로를 했는데 이거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런 일단 비밀 접촉을 해서 로비를 했다는 것도 사실 대통령 탄핵감이고, 그죠? 근데 이게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냐? 천안함이, 그죠? 천안함이 북한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한국 정부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에요. 천안함 문제입니다. 천안함 문제. 그죠? 자, 잘 보십시오.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폭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제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갖자. 천안함 연평도 문제는 지혜롭게 넘어야 될 산이다.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라도 만들자.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유감 표시라도 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 비밀 접촉을 주관하는 통일부 장관 현인택,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현재 파견된 사람들 외에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으니 북측도 접촉과 관련된 내용을 꼭 비밀에 붙여달라. 잘 보십시오. 천안함이 북한이 한 게 확실하다면은 왜 절충안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왜 지혜롭게 넘어야 되고, 왜 유감 표현이라도 해달라고 빌어야 됩니까? 그리고 봉투는 왜 가져가나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이 얘기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내막을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 있고 이걸 총지휘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됩니다. 자, 이제 녹취록 공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녹취록이 무슨 내용이나 전 나올 줄 모르겠어요. 북한이 이걸 다, 그죠? 첫 방에 다 터트리진 않았겠죠? 첫 방에 다 터트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더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녹취록이 공개되면은 이제 음성 파일까지 나오게 되면 뭐 이건 뭐, 그죠?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목소리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CSI 이런 데 있잖아요. 예. 해보면 되니까 이건 확실한 증거죠. 예. 자, 이거 뭐 부인을 더 이상 못해요. 이런 비밀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구질구질한, 우리 장병들을 북한이 죽였다라고 지금 우리 국민들을 굳게 믿고 있는데, 이 구질구질하게 뭡니까? 예? 구걸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천안함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면, 천안함의 주체, 그죠? 어뢰 주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면은, 예, 이거 사태 심각해지는 거죠. 게다가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이 자신들이 천안함과 무관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폭로된다면 남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민주화 폭풍이 일겠죠. 뭐 민주화 폭풍이 아니라 뭐 이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예, 저는 만약에 지금 녹취록만 공개돼도요,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특히 야권에서는 예, 이거 탄핵 발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탄핵감이죠. 이 녹취록 공개만으로도. 이걸 대통령이 다 지시해서 한 말들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천안함을 북한이 했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탄핵이에요. 그죠? 이건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입니다. 천안함을 북한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갖고 이렇게 비굴하게 그죠? 구걸을 했다라면은 이것만으로도 탄핵이죠. 그럼 만약에 자 그게 아니라 한 게 아니라면 북한이 그럼 더 당연히 탄핵이죠. 이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인 상황이에요. 정치권에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녹취록 공개가 이제 좀 있으면 임시국회 시작이죠. 예. 녹취록 공개가 지금 임박했는데 아마 임시국회와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게 탄핵 정국입니다 지금. 그게 바로 북한이 6월 30일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게 저는 이거 아니냐. 성종 안 한다. 자 탄핵해라. 예. 그러면은 탄핵하면은 누가 됩니까? 예, 국무총리가 권한대 김황식 대통령. 야 대통령 되겠네요 이제. 예, 김황식 총리 대통령 되겠네요. 하든지 아니면 재선거를 해야 되죠. 내년 4월 총선 때 아마 이렇게 되면 예, 이건 뭐 그냥 가정법입니다 제가.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예, 내년 총선에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헌법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6개월 이내인가? 예, 180일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180일인가요? 안에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권한대행은 아마 총리가 하는 걸로 돼 있고 직무대행 그죠? 최규화 씨가 했었죠 옛날에. 예. 그러면 이번 하여튼 올 하반기 정기국회 탄핵안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 한나라당도 첫째 녹취록건으로는 한나라당이 탄핵에 물론 반대를 하겠죠. 한나라당은 그죠? 지금 뭐 전국에 소용돌이가 되는데 뭐 안 되겠는데 천안함 건까지 터진다면은 한나라당도 버티기가 힘들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대통령 탄핵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2012년 전에 그죠? 국면이 완전히 바뀔 수 있죠. 북한이 한 얘기 그죠? 이명박 정부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면서도 2012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건이 예,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고엽제 문제 지난주 방송 때 좀 말씀드렸는데 고엽제도 이거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지금 대학생들 오늘 반값 등록금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 다 들고 일어나게 지금 생긴 판인데 오늘 뭐 강경 진압을 하겠다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 제2의 또 이게 촛불항쟁 6월항쟁으로 60대잖아요 60 오늘이 제2의 6월항쟁으로 지금 갈 분위기가 이미 조성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건이 터진다면은 천안함 건까지 터진다면은 이명박 대통령 예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지금 조기 정권 교체 예 이거 지금 야권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올해 원래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 그래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 4년 중임제로 하고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지금 심각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 발 더 나갔어요. 예, 예비군 훈련하는데 예, 표적지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이분들이 완전히 이게 뭐 쌍팔년도에도 안 하던 행동들을 예, 큰일 날 짓입니다. 예, 이런 걸 했는데 6월 3일입니다. 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 보복 행동에 진입하게 될 거다. 자 이제 뭐 꽃게처럼 왔잖아요. 그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난 판인데 6월이 왔어요. 지금 6월. 예. 서해 교전의 달. 한국 전쟁의 달 6월이 또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북한이 군사적 보복 행동에 돌입을 하겠다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번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60으로 학생들은 촛불 집회한다고 난리가 나고 또 강경 진압해가지고 예? 전국은 소용돌이 치고 또 국회는 열었는데 북한에서는 폭로를 하고 그죠?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천안함 우리가 안 했다 난리가 나고 이 형국에 또 서해에서는 교전이 발생해가지고 그죠? 이게 뭐 지금 발생할 교전은 이게 지금 뭡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전화 뭐 통신선까지 북한이 다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런 형국에 또 교전이 발생하면 이게 전면전으로 가니 많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완전히 6월이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을, 예, 그죠? 60일 이내에 선거인가요? 상당히 빠르네요. 예, 60일 이내면. 예, 웬만하면 맞춰야 되는데요, 총선하고. 예. 60일 이내면은 이거 올 12월 달에 탄핵하면? 그래도 안 되네요. 복잡하네, 이거. 예. 아무튼, 예. 6월달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중국도 이런 불안하겠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협의를 했다, 지금 중국 쪽하고. 중국도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 그럼 미국도 모르는 척 해야겠죠. 예. 미국 로버트 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할 때 지금 한국 정부하고는 뭐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의 혈맹이라는 미국이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들어가가지고 쌀을 주니 많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좀 웃기는 일 아닙니까? 예, 한국 정부하고는 더 이상 상종을 안 하겠다.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군사적 보복을 한국군에다 해버리면 미군도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죠.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휘해야 될 미국이 북한한테 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인권 특사, 북한 인권 특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쌀 주는 사람입니까? 진짜 북한 인권을 도와주기 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북한 붕괴, 급변 사태를 만들기 위한 천병으로 일해야 될 사람이 가가지고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쌀을 주느니 마느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쪽하고도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손 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중국은 일단 견해 일치가 있고, 예, 미국은 남을 나라하고, 이명박 대통령 큰일 날 상황이 됐다. 예, 저는 79년도 생각이 나네요. 예, 79년 10월의 마지막 밤. 예, 노래도 있죠? 잊혀진 계절. 예,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그날의 마지막. 노래 가사 생각 안 나네요. 그죠? 예, 12.6. 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는 상태다, 이건. 저는 한국발 이거 급변 사태가 오는 거 아닌가. 서울발 급변 사태. 예,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제가 전에 정상회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를 청와대로 좀 제발 좀, 제가 청와대 가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좀 특사로 보내든지. 예? 이거 뭐 특사도 갈 데가 없잖아요. 특사를 누가 받아줍니까? 북한에서 뭐 상종을 안 하겠다 이래 버린 판인데, 이제 뭐 해결 출구도 없어요. 출구도. 예?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 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예? 저도 이제 뭐 더 이상 조언을 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예? 땡방 뉴스, 예, 시즌 1이 끝날 상황이 좀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땡방뉴스는 이제 곧 폐지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없는데 땡방뉴스는 또 어떻게 하나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면 땡방뉴스 해야 되나?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예. 땡방뉴스. 제가 보기엔 곧 폐지될 운명에 지금 놓여있다. 안타깝네요. 이제 좀 시청률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오늘 보니까 드디어 33명. 예. 그죠? 민족 대표 33인이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예, 모바일로 듣는 분도 2분 있네요, 오늘. 예, 아무튼 33인 오늘 듣고 있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치를 잘못하셔가지고. 예, 땡방뉴스 2012년까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올해를 못 넘기게 된 이런 상황. 씁쓸합니다. 예, 저도 더 이상 근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죠? 예, 열쇠는 북한이 주고 있다, 지금. 예. 아마 다음 주 땡방뉴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이 얘기 할 겁니다. 그죠? 녹취록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 주 땡방뉴스는, 예, 천안함 얘기를, 다 이제 예고까지 해드릴게요. 천안함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 다음 주 땡방뉴스는 아마,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탄핵 문제, 주제가 되지 않겠나. 예. 이삿짐센터 전화하세요. 예. 제가 보기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더 이상 해봐야 비전이 없습니다. 예. 오늘 땡방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